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이 다 끝났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마무리하는 겸 해서 좀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었는데요. 뭐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차트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나온 소식들도 좀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6월 2주차가 다 됐는데요. 몇 가지 재밌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타이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고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예, 이거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봉입니다. 다우존스랑 나스닥이 굉장히 큰 반등을 줬죠. 그에 비하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은 좀 초라하죠. 근데 이 전체적인 좀 추세를 한번 보세요.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면 지금 미증시는 많이 안 떨어졌어요, 현재. 낙폭이 좀 있었지만 지금 바운스를 좀 줬습니다. 나스닥도 똑같고요. 정말 우리나라에 비하면 지금 미국 증시가 악재가 더 많아요. 악재가 더 많은데 그걸 다 극복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현재 트럼프의 힘이겠죠. 근데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명백히 우하향 추세예요. 우하향. 보시다시피 그냥 계속 꾸준하게 우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그냥 계속 고점을 못 뚫고 떨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거는 저희 아셔야 돼요. 번개가 치네요. 조금 있으면 소리가 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 캘린더인데요. 이걸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넣어봤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큰 이벤트는 없고요. 그냥 뭐 각 나라의 GDP 발표, 뭐 그 다음에 실업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건 없어요. 그나마 좀 6월 12일에 유로 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 연설이 있죠. 뭐 저런 것들이 좀 이슈화 될 수는 있습니다. 뭐 수치들도 그렇게 막 크게 막 변동폭이 크지는 않아요. 뭐 영국의 제조업 생산 정도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숏 포지션을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한번 추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래저래 만져보고 있습니다. 좀 유의미한 데이터를 좀 뽑아내기 위해서 계속 좀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보통 좀 데이터 기반으로 좀 예측을 해야지 그게 좀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선 몇 개 그으면서 추세 보면서 아 이렇게 움직일 것 같고요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는 예 정말 전 세계 시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톱니바퀴를 이해 못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최대한 좀 팩트 기반의 좀 데이터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뭐 도움이 되신다면 아마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한 가지 재밌는 추세가 보이죠. 그래도 공매도 잔고랑 이 코스피 지수랑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관계수가 1에 가까워요. 이 막대 그래프는 공매도 거래 대금입니다. 당일 터지는. 그냥 이 고점을 이어보면 이것도 트렌드가 나오겠죠. 공매도가 막 당연히 상승하면 공매도가 폭증하면 떨어집니다. 공매도가 폭증하면 떨어져요. 지금 보시면 저게 가장 공매도 곡선이 길 때가 10월입니다. 10월. 뭐 다 아시죠? 10월에 엄청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수가 하락하고 나서 상승하려고 할 때 공매도가 엄청 터집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락할 때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 상승을 막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공매도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매도로 지금 상승세를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기운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하방으로 잡아당기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증시가 약간 단기 반등할 것 같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게 이 공매도 잔고 수치예요. 코스피 야간 선물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은 좀 상쾌하게 시작할 것 같아요. 그게 전강 후약이 되느냐 아니면 전강 후약이 되느냐 전강 후 대강 이렇게 끝나느냐는 이제 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이 통과된다라는 뉴스가 가장 큰 임팩트를 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거기에 더하기 북한 관계가 좀 개선될 것 같다라는 뉴스들, 계속 대북주가 좋은 뉴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뉴스를 불러오니까요. 이거는 달러인데요. 달러는 지금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저기서 반등해도 이상할 건 없어요. 이상할 건 없는데 위안의 좀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안이 지금 7위안을 넘어설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또 예, 원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달러가 폭등한다고 해서 또 코스피가 폭락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하방 압력은 주겠죠. 주겠는데 당일에 달러가 폭등한다고 뭐 코스피가 폭락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팔아서 달러가 폭등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연결되진 않을 건데 아마 뭐 영향을 좀 주겠죠. 이거는 예 WTI 유가 선물인데요. 지금 하락세입니다. 뭐 이게 정론으로 보면 유가가 하락하면 신흥국이 안 좋다라는 이 상관계수가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락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미국의 원유 재고량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10년 물과 3개월 물인데요. 반등은 해주고 있지만 정말 명백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거는 외신에서 좀 계속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제 계속 안 다루고 있길래 좀 이상했는데 역시나 다루죠. 예, 좀 늦습니다. 뭐 이 전면에 내세우고 싶지 않은 수치였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10년 물과 2년 물은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예, 지금 뭐 계속 플럭추에이션이 있긴 한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막 바닥에 근접하거나 이런 식이 되면 정말 대서특필됩니다. 이거는 거의 100% 확률로 가지고 있대요. 이건 테드 스프레드인데요. 이건 아직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 가까이 가야지 아이고 망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요. 이때는 오 뭐야 라고 했겠죠.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산 종목입니다. 이게 HTS가 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그 거래된 주수, 그러니까 거래된 거래량, 정확히 그 한 주당 거래량입니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소팅이 되는 건데요. 생각해 보시면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래 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으로 또 볼 수 없더라고요. 이게 참 누가 봐도 거래 대금이 중요하지 거래량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이게 70만 주 거래됐잖아요. 44,000원짜리. 근데 KT가 DB라는 종목이 뭐 동부겠죠. 80만 주 거래됐습니다. 이거 두 개가 같나요? 이 시가총액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언페어한 비교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HTS에서 이런 걸 보여주니까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정보가 이게 한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저만의 HTS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걸 좀 보고 좀 공정한 정보를 보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제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으로 소팅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거 보이죠. 요 순서니까 그냥 멈춤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종목들이 이 컨설트 파티들이 계속 한 주 동안 매수한 종목입니다. 뭐 보시면 다 아시겠죠. 계속 제가 외국인 기관 매수 상위에 떠 있던 것들이잖아요. 외신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번개가 쳐서 깜짝 놀랐네요. 멕시코 관세 이제 이미그레이션 딜이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짜증나는 게 있죠. 이 트럼프가 늘 말했던 게 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멕시코는 뭔가요? 네. 또 재밌죠. 이렇게 되면 이게 세계 정치 경제학이 되게 재밌게 흘러갑니다. 트럼프는 자기의 그 지론을 어긴 거예요. 멕시코랑은 무역 불균형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정치 공략 때문에 관세를 때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세가 발효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베이직 로직이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멕시코 관세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댓글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띵스가 있는데요. 이게 중국이 이제 4분기 경제 성장률을 6.6%에서 6.4%로 낮췄답니다. 그리고 그냥 기사 중에 그 경제 평론가가 얘기한 것 중에 재밌는 게 만약에 G20에서 이 미중 무역 분쟁 현재 이 현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다운 리스크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흘려들을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G20까지 별다른 그 소득이 없으면 이 패시브 머니들이 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파월의 그 피벗, 그러니까 파월의 그런
뭐 점도표라든가 그런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 주식이 이 보그라고 하면 유행이잖아요. 보그에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재밌는 말이 또 있던데요. 요즘에 좀 이 정치 경제가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 투자자들이 갈 데가 없대요. 예, 갈 데가 없어서 주식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뭐 좋은 얘기도 아니지만 나쁜 얘기도 아닙니다. 뭐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안 빠질 거라는 추측이잖아요. 그럼 결국 안 빠지면 여기저기 순환매가 일어날 거고,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런 건 저희는 주식 투자자잖아요. 뭐 크게는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비트코인도 하고 뭐 그렇지만,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독점 가격, 그러니까 이제 그 빵 주식들에 대해 독점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하고 같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약간 좀 네거티브한 기사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있어야지 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랑 그거는 별개다.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내신입니다. 좀 내신은 오늘 좀 읽으면서 제가 좀 답답한 게 좀 많았는데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건.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좀 방향과 이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가 좀 일치해야지 이게 좀 제가 좀 투자한 그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가 경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 2분기에 반등 기대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제가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1분기 경제 성장률 하락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에서 70%로 가장 컸고, 60에서 70%라는 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대체 어떻게 분석했길래 저렇게 10%나 차이 나는 퍼센테이지를 제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반 이상이 외부 요인입니다. 우리 잘못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건 당연한 현상, 이렇게 당연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화폐 개혁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정부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강하게 부인. 이거 제가 국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강하게 부인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논의하는 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정부가 논의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건데, 그럼 뭐 리디노미네이션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냐 하는 거죠. 아무튼 저는 화폐 개혁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이런 식의 액션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뭐냐면 뭐, 정부도 그렇고, 하는도 그렇고, 뭐,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리디노미네이션 곧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거는 계속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들을 보면 저는 가장 큰 걱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없고 그냥 외부 요인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런 스탠스를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도 뭐 주식이 떨어지면 이거 뭐 제 잘못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럼 네가 말을 말지 라는 논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병원을 갔을 때 의사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술 담배 안 하고 운동하면 병원 갈 일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 자리에 앉은 이유가 뭐냐 하면, 외부 요인도 당연히 작용하겠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외부 요인 때문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거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미세먼지는 또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외부 요인이 있는데 우리 내부 요인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게 뭐 정치적인 그런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좀 투자자적인 측면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반기에도 좋을라나라는 약간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추경, 이거는 좀 제가 좀 조심했으면 하는 기사라서 붙여드렸는데요. 이건 너무 네거티브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또 선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긴급 추경을 들여다보니 뭐 약간 좀 내용이 좀 헛방이다, 약간 요런 내용인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제목을 보면 6조 7천억의 그 추경안인데, 지금 그냥 타이틀에는 문화가 있는 한 25억, 제로페이 76억, 체육관 163억,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을 막 하이라이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정치적 목적으로 추경에 포함됐다라고, 이건 이렇게 또 볼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투자자 측면에서는. 근데 이런 기사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추경이 통과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이 좀 빨리 통과돼야지 좀 지금 물꼬가 좀 틀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되게 아쉬워요.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 경제 하방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 대외 여건 불확실성 커져. 아까 기사랑 또 일맥상통한 기사인데요. 저희가 연초에 1분기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외 여건이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난달 학술대회에서 2분기 들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2주년 특별 대담에서 2분기부터 상황이 좋아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유로존의 경기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하방하는 추세. 아까 저랑 중국은 제껴놓고요. 미국 차트 보셨죠? 2018년부터 하방인가요? 하방으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세계 경제 둔화가 아니고요. 지금 세계 경제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좀 소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저희 완전 망했잖아요. 진짜 완전 코스피장이 폭락을 했거든요. 거의 경제 위기 수준으로 폭락을 했는데, 그때 계신 분이 증시 패닉 아니다라고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때는 패닉이었습니다. 진짜 패닉이었잖아요. 투자자 모두가 패닉이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개발하고 시작하고, 자고 일어나면 개발하고 시작하고, 막 계속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투자를 안 하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패닉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투자자가 방향을 잃습니다. 진짜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좀 이런 건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압박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좌시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팔게 되고 좀 그렇습니다. 얘들은 왜 이렇게 방향성이 없지? 라고. 그럼 누가 그런 피 같은 돈을 투자하겠어요?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그런 게 좀 걱정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사도 있어요. 트럼프에겐 친구라며 중기업엔 미에 협조 말라. 약간 좀 양면 전술을 펼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이 이 트럼프 형님을 친구라고 했습니다. 형님이라고 안 하고 친구라고 하는 게 배짱이 좋네요. 형님이라고 해야지. 아무튼 좀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좀 그래요. 중국 정부가 기업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죠. 우리 뭐 정부가 기업인들과의 대화 이런 것도 아니고, 중국 정부 기업도 다 불러. 왜냐면 얘들은 갑이잖아요. 사준 애들이니까. 야, 너네 진짜 수 틀리면 진짜 다시는 여기 장사 못해. 이게 역시 갑의 횡포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참가했답니다. 좀 그렇죠. 이러면 좀 불안하죠. 양국 관계를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현재의 미중 무역 분쟁의 프로그레스고요. 뭐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지금 부신 리스트가 나오기 직전인데요.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부신 리스트에 아까 포함된 기업들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좀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개가 꺾이면 코스피가 망해요. 코스피에 또 공매도 천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기 포착 종목을 봤는데요. 크레나 사이언스, IT센, 현대공업 꽤 괜찮은 종목들이 떴더라고요.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스펙 종목이라서 제꼈습니다. 스펙주는 투자하시는 게 아닙니다. 스펙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거의 우선주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강세 예상 테마는 대북주, 소차, 전기차 이렇게 강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아직인 것 같고요. 그러면 검색기 포착 종목을 한번 볼까요? 빠르게. 자, 뭐 미래에서 제5 스펙이 떴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반등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 관심주를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보니까 좀 너무 상승을 많이 한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반등하는 종목들에 대한 검색식인데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크리나 사이언스가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좋은 지점을 왔다 갔습니다. 여기 제가 그거 놓고도 못 봤네요. 딱 여기 반등하기 좋은 자리였습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웬만하면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죠. 이거는 낙주 매매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쭉 하락 추세였는데요. 얘는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등을 한번 주고 있는데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고 21선을 돌파했어요.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단기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예, 여기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거래량이 터진 게 여기죠. 여기네. 좀 멀다. 예, 머네요. 이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돌파하면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추경안에서 보셨죠? 미세먼지가 2조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반응을 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스마트 머니들이 이 차트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후에 기간 조정까지 거쳤고요. 이거는 좀 계속 봐야겠어요. 예. 위닉스가 한번 해먹었으니까 다시 위닉스가 해먹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약하겠죠. 예. 얘는 저희가 저번에 봤던 건데 예, 약간 변태 같은 종목이죠. 이것도 제가 그어놓은 라인이 있었는데요. 여기를 돌파하면 진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갭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뭐 시간에 올랐나? 아무튼 5,500원을 돌파하면 강할 것 같습니다. 강할 거. 지금은 약간 좀 담보할 수 없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 이거 너무 갔다. 네, 여기서 횡보를 좀 해주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약간 여기서 올랐다가 떨어지면 제껴야죠. 예, 그런 건 제껴야 됩니다. 네, 현대공업인데요. 현대공업은 처음 봅니다. 이게 현대 계열사는 아닌 것 같고 현대에 납품하는 업체 같은데요. 뭐 삼성 출판사처럼 관계없는 약간 그런 느낌. 예, 자동차를 이거 실적이 별로 안 좋았네. 실적이 개선되고 있네요. 91억. 이렇게 되면 저거는 달성하기 힘들겠네. 그래도 예, 적자는 탈출할 것 같네요. 네, 적자 탈출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그러면 신호가 나쁘지 않겠고, 이런 종목이 있구나. 검색기를 쓰면 좋은 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예. 몰랐던 종목을 알게 돼요. 지금 상방으로 올라갈 뻔 하다가, 와,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졌네. 이거 뭐지? 상한가 한번 갔네요. 이런 게 상한가를 한번 갔었구나. 이 머니가 좀 들어왔네요. 야, 그 반등 한번 안 주고 이렇게 떨어지. 반등 몇 번 줬네. 이거는 괜찮네요. 예, 확실히 괜찮네. 이건 중장투에도 괜찮겠다. 이거는 조금 뚫어주거나 눌러주면 사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으니까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완벽한 타점인데 이 정도? 얼마죠? 3,000원 부근? 3,000원 부근이 완벽한 타점이고 올라가서 딱 안착이 좀 좋은데 요런 위치 안착해 줄 때 그러니까 3,700원이랑 3,000원 그 20% 차이 나는데 그러네요. 이거는 예, 전 계속 봐야겠습니다. 현대공업 괜찮네.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다음 주는 좀 자정 넘었나요? 네. 좀 장이 다이나믹할 것 같아요. 횡보할 수도 있고요.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빅 임팩트가 있는 뉴스가 아니면 좀 횡보할 수 있어요. 아니면 외국인의 매동이 돌아오면 분명히 상승할 겁니다. 지금 외국인 그 매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 뭐 뉴스만 봐도 알겠죠. 예. 저 같아도 투자하기 싫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있으니까 투자하고 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에 더 비중을 늘리고 싶네요. 예. 아무튼 뭐 그렇고요. 좀 다음 주는 좀 정신 좀 차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지금 좀 타이밍이 좀 이럴 때 좀 이 국내에서 좀 해결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일정이 있는 걸 보니까 좀 난감하더라고요. 아무튼 좀 좋은 뉴스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도 저희가 성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분위기가 좋은데요.
다음 주도 분위기가 좋으면 아마 이때까지 손실 보셨던 것들 많이 메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개미들이 사랑하는 좀 바이오가 안 가고 있어서 좀 답답한 게 있을 텐데요. 지금 코스닥도 분위기가 괜찮고 코스피도 지금 현재 공매도 추이를 보면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쇼커버가 일어나면 단기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런 것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더 나은 정보를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도 좀 인세온 문서 두 부 정도를 좀 보고 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